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제 은박지를 이제 깔았습니다. 깔았고,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은박지를 한 80cm 정도 이렇게 대목 부위에서 이렇게 나와서 깔았습니다. 이것은 이 남쪽 태양이 이제 동에서 서로 지나가면서 이 남쪽 방향으로서 이제 해가 비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빛의 반사 각도를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이것이 안을 완전히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고,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. 하고, 이 뒷부분에는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은 이제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은박지를 이제 깔았어요. 이거 가지고 요것도 우리가 살 때 이제 보조가 됐어요. 요건 뭐 4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더라고요. 해주고 또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뒤쪽에는 햇빛이 앞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뒤쪽에는 이렇게 가까이 또 깔았어요. 이게 뒤쪽에는 이렇게 가까이 깔았습니다. 뒤쪽에. 그 다음에는 이제 은박지는 그럼 어떤 은박지냐 하면은, 보시다시피 은박지는 뒤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이중이 됩니다. 이중으로 이제 돼 있고, 이 중간에 이제 구멍이 꺼내져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은박지를 가지고 이렇게 벽돌로 가지고 벽돌을 했을 때 이거 뭐 물이 고이면은 여기 은박지 벗겨진다 그랬잖아요. 그것은 아니고, 물이 고여서 벗겨지는 것보다는 여기에 벽돌을 이제 금방 샀을 때 냄새가 나죠. 그 벽돌의 그 화학 약품 때문에 은박지가 이제 벗겨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벽돌을 쓸 때는 뭐 한 1년 정도 쓰면 괜찮고, 아니면 물에다 푹 뭐 이렇게 담궈 놨다가 사용하면은 이제 뭐 은박지가 벗겨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은박지는 이제 어떤 은박지를 하면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합니다. 벽돌이 이렇게 떨어져도 그렇게 금방 이렇게 망가지지가 않아요. 우리 이 지역에서 GAP 인증을 이제 받으면은 농협에서 인증받은 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배부해 줬습니다. 한 3막기 정도, 3막기 정도, 36만 원 정도가 되겠어요. 그래서 우리 인증받아서 좋고, 또 지원받아서 좋고, 또 GAP가 뭔지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또 좋고, 식물 보호제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거,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알고. 그리고 이제 은박지는 보통 한 4주 정도, 3주나 4주 정도 남겨놔두고 까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까는 중인데, 사실 조금 늦었죠. 우리가 수확 시기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10월 30일이었어요. 10월 30일이었었는데, 올해는 이제 그 전에도 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날씨가 이제 기후가 너무 추워가지고 밤낮이 온도가 너무 심하고 이래서 빨리 이제 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에 그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떨어진 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.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, 좀 굵은 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.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생각하고, 사과 농사는 이제 모두가 다 잘 짓고 맛있게 다 만들어야만이 그 사과가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거의 은박지는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깔고, 이 이파리 제거하는 것도 안 하고, 도장지도 사실 수시가 약하기 때문에 도장지 제거도 안 합니다. 그냥 이래 가지고 개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색깔보다는 맛을 중시 여깁니다. 그래서 한 5, 6주 전에 이제 황산 칼륨을 살포했고, 또 인산 가리도 이제 살포를 했습니다. 토양에다 이제 황산 가리를 이제 토양 시비해서, 물론 6월 달에 이제 토양 시비도 했지만은 9월 달 초에 토양 시비 한 번 더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맛을 얼마큼 잘 내느냐. 맛을 잘 내는 것은 날씨가 이제 좋아야죠. 또 과일이 또 맛이 나고, 또 이렇게 물 주는 거는 이미 다 이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푹 젖었어요. 땅이 푹 젖어서
물 주는 것도 이제 3주 전에 이제 완전히 주지 않아야 됩니다. 이쪽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뭐 단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수확될 때까지 가무면은 사과의 맛이 이제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은박지 까는 거, 은박지 까는 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전체 다 이 밑부분에 대목 부위 전체 다 이렇게 까는 분들도 있고,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깔기도 하고, 또 중간에다 이렇게 한 번 더 깔 수도 있어요. 중간에 깔게 되면 햇볕이 부치키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중간에 한 번 더 깔는 수도 있습니다. 색이 잘 안 날 경우에 여러분 보고 색이 잘 안 날 경우에 한 2주 정도 남겨놔두고 한번 중간에다 더 까든가, 아니면 여기 중간에 깐다는 것은 뭡니까? 상부 쪽에 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까는 거죠. 중간에 그것은 색깔 나는 거 보고 색깔이 잘 안 난다 하면은 안에다가 제일 중간에다가 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현재는 이 사과가 병이 하나도 없어요. 과일도 좀 굉장히 굵고 잎이 떨어진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갈색무늬뼈라든가 전무늬 나간 병, 전무늬는 이제 홍로에 중생 중에 많이 오죠. 갈색무늬병은 우리 이제 후지 같은 게 많이 옵니다. 근데 견무늬 썩은 병도 없어요. 잎도 좋고 과일 전체가 이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런 것들은 견무늬 썩은 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제, 또 이 주간지가 이렇게 보이면은 약재 방제를 이제 하게 되면은 저 안에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. 탄저병 같은 경우에도 중생종에 많이 일어나지만은 중생종의 그 발생되는 시점, 전염 시기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 시기에 6, 7월 경에 탄저 같은 경우에는 방제를 잘 하시면은 탄저병에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그 6, 7월에 우리가 탄저병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탄저가 올해 뭐 많이 생겼다 그러네요. 저는 뭐 하나도 없습니다. 탄저도 없고 모든 병이 없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재를 할 때 그 물산도를 맞춥니다. 물산도의 약의 산도 기준에 물을 그다 맞춥니다. 사과 식초를 가지고 저는 이제 맞춰요. 이쪽에 이제 산도가 중성 정도 납니다. 7 정도 납니다. 7 물이 산도가. 그래서 이제 6.5 또 그렇게 낮추거나 아니면 6으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응애약 살포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응애도 없습니다. 응애도 없고 뭐 하여튼 해충들은 뭐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. 노린재도 없습니다. 그 시기에 적정하게 약을 살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면은 응애가 피해를 주죠.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찔린 자국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또 방제는 뭐 잘 됐다 이렇게 보아집니다. 우리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 방제력에 나와 있는 약재대로 뭐 예를 들어서 곰팡이균에 대해서는 그 약재 쓸 때 뭐 이비하게 다시 말해서 침투 이양성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. 딱 한 번 또는 이제 다른 약과 이제 혼합할 경우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2번 이내로 사용해야 된다. 약들이 그 나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항성이 생겨요. 그래서 그 1년에 그렇게 약을 병이 걸릴 때 해서 막 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오지 못하게 예방제를 이제 중시하고 그 시점 그 시기 살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날씨가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비가 온다 이러면 뭐 약을 쳤는데 뭐 한 6시간 이상 이내다 이러면 그거 뭐 실내 내려갑니다. 실내 내려가기 때문에 6시간 이후 돼서 이제 비가 오면은 어느 정도 적게 오는 것은 괜찮은데,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아주 그냥 쏘내게 내렸다 이러면 또 사실 예방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치는 것이 좋습니다. 요것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은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